그 말을 듣고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료타와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풀밖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 직후에는 동생 료타에게 화가 났다. 그랬다. 저는 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똑똑한 주부입니다. 나에게는 다이스케라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녀와 다이스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두 사람은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은 나와 다이스케가 현재 살고 있는 이웃마을에 있습니다. 부모님 집 주변에는 농가가 대부분이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물이 흐르는 그런 마을이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회사원이고 어머니가 똑똑한 주부인 가정이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아주 잘 지냈어요. 내 남동생 료타는 어렸을 때부터 늘 도시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힘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했습니다. 비 때문에 료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내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대학에 진학했다. 나는 직업을 얻었다. 반면에 나는 자연이 풍부하고 평화로운 고향을 항상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해서 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했다. 저는 고향을 사랑하고 농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배들에게도 사랑받고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다. 그는 존경받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아버지가 취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에 열중하셨으나 퇴직 후 몸이 아프셨고 최근 의사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지난달 바람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셨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나는 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던 중 아버지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잃어 슬펐지만 결국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어 후회 없이 이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시지만 다른 건강상 문제는 없으셔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부탁드렸고 무사히 장례가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상황이 진정되자 료타와 그의 아내 카나코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이 살자고 했어요. 다이스케와 나는 옆 마을에 살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 집과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이스케와 저는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지만 확실히 나이가 많으십니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허리도 다쳤어요. 사라졌습니다. 다이스케와 저는 둘 다 친구로 일하고 있어서 부모님 집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사한 남동생을 늘 걱정하셨다. 나는 걱정했다. 남동생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어머니도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와 나는 남동생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쉬는 날에도 몸이 좋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안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엄마는 휴대폰도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어머니의 상태와 새 남동생과 그의 아내와의 생활이 걱정되어 어머니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늘 어머니가 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우연히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한 농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있었다. 저는 지역 농협에서 일하고 있지만 부모님 집 근처에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어머니의 갑작스런 고백에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공동 월급을 지불하면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계십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방을 나간 듯 남동생과 그의 아내와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료와 카나코는 부모님 집에 오지 않고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오히려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연금을 먹으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다. 부모님도 아버지로부터 상속연금을 받았고 어머니도 꽤 많은 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료타와 카나코는 연금을 받기 위해 그녀의 부모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랬다. 료뿐만 아니라 카나코도 집안일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한가롭게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집안일을 모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집안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연목장에 속았다며 웃었다. 카나코의 발언이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했다. 이루타까지. 그렇구나. 너무 감동적이어서 소처럼 보이자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외쳤다. 나는 어머니를 저주했습니다. 더욱이 두 사람의 댓글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소에게 사람의 음식을 먹이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렇죠. 이 소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풀을 뜯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밤부터 풀을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풀을 준비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자 어머니 앞에 풀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희는 소고기 양념을 입맛에 맞게 사용하다 보니 맛이 너무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소에게는 좋지 않지만 이것이 인간의 원래 식단입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입맛에 맞게 양념된 요리를 꺼냅니다. 나는 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산에 손을 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남은 빵을 먹으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짓을 한 료와 카나코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어머니가 지칠 때까지 참으신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듣고 나니 도저히 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 다이스케에게 그 이야기를 설명했더니 다이스케도 료타들에게 화를 냈다. 그는 또한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래 다이스케는 나의 고향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존경하여 나와 결혼했습니다. 저장. 다이스케 역시 부모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내가 다이스케에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다이스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내가 그것을 치는 것을 은혜롭게 허락했다. 내가 부모님 집에 전화했을 때 료타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무런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시간은 이미 늦었고 내일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것 외에도 나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료타와 카나코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정리하기 위해 조사를 좀 해보니 알고 보니 두 사람이 어머니에게 준 풀은 카나코가 어떻게든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나코는 애초에 잔디를 어디서 얻었나요? 나는 궁금했다. 지금까지 심한 병을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문득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눈앞에 다가오자 나는 침묵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어 넘친다. 어머니는 시선을 돌리지 않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덤마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는데 매우 화가 났습니다. 풀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비초원,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매우 감사합니다. 맛이 있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덤마는 숨을 쉬면서 음식을 입에 가득 머금습니다. 덤마, 무슨 소리예요?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이 맛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지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까와 같은 충격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건초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 퇴근 후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시간이 되신다면 나는 약속 없이 부모님 집에 나타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 집인데도 빈손으로 가기엔 좀 아쉽네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니 맛있는 걸 사서 집에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부모님 집으로 가기 전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조금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왠지 안색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하긴 했지만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식사도 하고 좋은 대화도 나누고 싶어서 근처 가족에게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를 이 식당에 초대해 음식을 주문했다. 곧 가져다준 맛있어 보이는 음식 앞에서 엄마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음식을 입에 가져가시더니 씹는 듯 맛을 보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 그렇게 맛있었어. 물론 음식은 맛있어 보였지만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먹던 마른 남자였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어머니를 보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이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자 나는 갑자기 큰 눈물을 흘리며 옆도 보지 않고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요. 나는 이를 확신하고 어머니에게 전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풀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은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잔디, 나는 주저없이 어머니의 대답에 대답했다. 풀은 저 소들이 먹는 풀인가요? 엄마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서 해봐요. 집에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이 맛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못 먹는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잔디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엄마가 소로 변해서 풀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학교가 열리면 나를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은 료다와 카나코다. 그는 어머니를 그렇게 나쁘게 대했던 것에 대해 어떤 후회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카나코는 계속합니다. 풀과 다가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종류의 괴롭힘은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낫지 않은가? 닭은 매일 알을 낳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인색한 사람들이다. 머리에 피가 쏠려서 흥분한 게 틀림없었다. 카나코는 실수한 듯 과거의 잘못을 고백했다. 아무래도 카나코는 콩씨의 실키에 대해 들은 것 같은데 분명히 그들은 계란을 얻기 위해 공씨의 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미즈나즈 카나코가 그녀를 공격하러 왔을 때 공씨의 아들들은 소중한 비단알을 물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한 것 같습니다. 카나코는 거절당한 뒤 화를 냈는가? 분명히 그는 그날 밤 창고에 몰래 들어가 계란을 훔쳤습니다. 카나코의 갑작스런 고백을 듣고 녹음한 내용을 코우 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놀란 듯한 코 씨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보니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카나코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이 공개됐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우사에서도 료타의 지문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목장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절도에 여러 차례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를 향한 분노의 주범은 료타였다. 그것은 카나코와 그녀의 남편의 작품임이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됐다. 1년의 티켓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어머니와 저는 다시 한번 공 선생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공 씨는 상관없으니까 괜찮아요. 너희들 나쁘지 않아. 사실은 당신들이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 티켓에 대한 소문은 나의 고향인 시골 지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료타와 카나코가 튀어나와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향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료타와 카나코는 돈을 벌기 위해 어머니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상속이 료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적 은총과 합병 등의 절차도 진행됐다. 어머니는 부모님 집을 떠나 남편과 저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 출산 후 일과 입덧의 균형을 맞추며 출산을 준비하는 것은 종종 어렵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최근 어머니가 공 씨와 사귄 적이 있다. 그들은 단지 친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공 씨와 그의 어머니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코우 씨와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나 자신도 딸로서 이것은 나를 웃게 만든다. 엄마가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즐거운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현지에서 아주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에 갔다 이 예약을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보면 안 돼요.
전적으로 5세 딸 마나미가 슬픈 표정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평소의 모습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이 가식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마나미, 무슨 일이야? 이 짐을 추측해보자. 괜찮아요. 그는 나를 짐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입니다.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님 집 근처의 목장 주인 다카시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타카시상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준 삼촌이다.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난 몇 년간 그는 아들과 아내에게 목장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타카시 자신은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친절한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를 때마다 부모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목장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이동식. 애완동물 창고가 파손됐다는 전화를 방금 받았습니다. 그때 혹시라도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용서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다카시 씨와 이야기를 나눈 후 그에게 현재의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타카시는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에 놀랐지만 괜찮습니다. 협조해주세요. 그는 2가지 질문으로 답하고 협력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트럭으로 플리톤이 배달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료다와 카나코가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집 앞과 차고에 잔디를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잔디를 뿌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처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무엇보다 풀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평소 풀을 먹는 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다. 예. 그래서 나는 쿵소리를 내며 정원에 풀을 말려두었습니다. 그래도 롤인데 직경이 2m 정도 됩니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차고에서 차를 꺼낼 수가 없어요. 플로를 설치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료타와 카나코로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녹음 앱을 실행 상태로 두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이 해냈어요. 이건 뭐죠? 허락 없이 누군가의 집에 이런 것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를 이용할 예정인데 이걸 가지고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내 방에 풀냄새가 들어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게 아닐까? 그 소 높아. 엄마, 할머니한테 감사해야 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마나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나에게 명료하게 말했다. 노인을 불러서 데리러 가서 경찰한테 열어달라고 하면 경찰에게 열어보세요. 데리러 올 노인에게 전화해서 경찰과 함께 열어보면 괜찮습니다. 뭐라고? 휴, 상황이 꽤 해결됐네요. 창고와 임대방의 절반 정도 청소를 마치고 재난으로 인한 땀을 닦았습니다. 그랬다. 힘들지만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위해서 너무 기쁘네요. 우리는 남편 다이스케, 나와 딸 마나미, 이렇게 3식구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다이스케는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려고 노력한다. 초등학생 마나미는 조용하지만 친절하다. 기웃과 와마토모는 모두 마나미에게 내 아이가 싸우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랬다. 아니요. 그는 어린 아이들의 도시락을 자주 봅니다.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가끔은 텅 빈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여기가 무섭다고 하기도 해요. 가끔 우회하기도 하는 자랑스러운 소녀이지만 그 외에는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것은 지금은 전업주부로서 이 2사람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즐겁고 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를 보호하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문 반대편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익숙한 나는 실루엣에 한숨을 쉬었다. 나오코 씨, 거기 계세요. 응. 지금 갈게. 최근 기보가 문제가 됐다. 원래 기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였습니다. 나는 내 아들 다이스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한 후에 그들은 일부러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 그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간다. 기보를 방으로 맞이하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실에서도 기보가 혀를 찼다. 방은 여전히 엉망이다. 이거 학습 장난감 아닌가요? 엄마가 치워줄 수 있어요. 놔두세요. 나는 그에게 집에 오면 청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 그거 어떻게 들어?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이 매우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차 한 잔만 따랐다.
자이보는 데이수키가 자신과 비슷한 가족의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었고 배움에는 관심이 없었다. 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보가 조금만 다르게 대처했다면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결국 가지고 있다. 그날 밤 내가 다이스케에게 기보에 대해 말하자 그는 눈썹을 치켜떴다. 엄마, 또 그런 말이에요. 이 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삶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스케는 다음날 기보에 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내 아들이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다면 기보의 괴롭힘은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좋은 동료가 생겨서 기쁘다. 나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공부하는 시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안한 표정으로 다이스케를 쳐다본다. 며칠 후 기보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손으로 주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집 범위 내에서는 주울 수 없었습니다. 으로 크기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실 탁자 위에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그 말을 하자마자 츠토무는 작게 울부짖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다시 노크를 해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주지 않겠다는 듯 상자를 쥐고 있었고 마치 내가 본 적도 없는 것처럼 상자가 구겨져 있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가연성 쓰레기 보관소로 향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마나부가 상자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후 당신은 마나기의 팔을 잡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화내지 않도록 말해주세요. 거기엔 무엇이 있었나요? 엄마는 그걸 보면 안 돼요. 마나부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쓰레기통 앞에서 소리친다. 그러나 나는 혼란스럽고 이러한 태도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우다, 괜찮은, 너무 많이 배웠으니 이유가 있겠지만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다. 그것은 내용을 확인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엄마, 할머니께 감사드려야겠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마나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나에게 명료하게 말했다. 사토의 삼촌에게 전화해서 경찰에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마중 나온 사토 씨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사토 씨는 친절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상자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불안해요. 사토 씨는 웃는 얼굴로 상자를 열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상자의 내용물을 보는 순간 거의 정신이 혼미해질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가 가득 들어있었는데 카드에는 모두 검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첨부되었습니다. 아니요, 흙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에 쓰여진 문구가 보입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내 뱃속에 불행을 바라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이해하기를 거부합니다. 눈앞의 장면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이어져 있다. 호흡이 얕아지고 눈앞의 모든 것이 캄캄해진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버렸다. 그 후 사토 씨와 마나부가 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상자와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 붉은색과 검은색 글자는 물고기의 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사토 씨의 권유로 피해 신고를 했으니 언젠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한동안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보니 과거가 떠올랐다. 중학교 시절 책상 위에 불운의 편지가 가득 쌓여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반 친구들이 하나둘씩 따돌림을 당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랬다. 아마도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마음을 아프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편지를 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아직도 빨간 잉크로 적힌 수많은 불행의 편지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오코, 괜찮아, 먹을 수 있나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다이스케가 주먹밥과 된장국이 담긴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도 침대에 앉아 식사를 하기로 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아직 엄마가 되기로 결정하지 않으셨죠? 엄마 말고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토 씨한테 항의하러 갔는데 화이트룸을 열어주더군요. 다이스케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뒤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떠난다. 그런데 어쩐지 내가 엄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살펴 주신 것은 사실인데 너무 경솔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트라우마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중학교 시절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은 니쿠킨과 다이스케뿐이다. 나는 궁금해서 주먹밥을 한 입 먹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새콤달콤한 매실장아찌가 들어있고 바다향이 그리움에 넘친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매실장아찌를 원래 좋아했는데 누나가 좋아했어요. 그때 엄마가 해준 주먹밥을 먹었어요. 저는 이 매실장아찌를 원래 좋아했는데 언니는 시골 냄새가 나서 싫어했다고 하더군요. 그게 당신이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언니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성과의 관계가 엉성했고 질투심도 많았습니다. 내가 결혼했을 때도 그는 질투심이 많았고 다이스케가 마음에 들면 그에게 모자를 던져주곤 했다. 그랬다. 내가 다이스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이스케의 집안 배경과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에 대한 메일을 모두들한테 받은 것 같아요. 미나는 나의 어린 시절 친구이고 우리는 몇 정거장 떨어진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연락을 하고 있어요.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도 당신은 내 편이었고 때가 되면 서로 도와주곤 했어요. 우리는 이미 맹세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약 한 달 전에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오짱의 엄마와 료코도 함께 있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게 아닐까?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누나가 새엄마에게 말하더군요. 아마도 그는 로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괴롭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극단적인 일인데 그 사람은 첫눈부터 나를 싫어했다. 그녀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나미와 내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연히 여동생이 약혼자를 데리고 왔다. 언니는 마치 고급 약혼자라도 된 듯 콧구멍을 부풀리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나미는 이를 보고 약혼자에게 마음을 돌렸다. 아줌마, 내 뒤에는 남자들이 많아요. 위험해요.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약혼자가 언니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이성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약혼이 파탄됐다. 언니는 늘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은 마나미의 유치원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신고되었고 우리 집에는 묵음 전화가 걸려왔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의 사고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화를 내시며 다시는 우리 근처에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로 집에 돌아온 여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함께 놀고 있던 남자 중에는 남편도 있었고 의사의 진료비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아진 후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기둥 몇 개를 놓으면 다들 나인 것처럼 화를 냈다. 그리고 그녀는 내 여동생의 SNS를 발견했다. 결국 범인은 료코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이 나에게 보여졌고 나는 다시 기절할 뻔했다. 저와 학원에 비밀샷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동 패턴을 찾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무섭다. 한참을 둘러보니 한 분이 자주 댓글을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당신의 어머니인가요? 그녀의 계정 이름과 독특한 게임 방식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루 구석구석 살펴보던 중 시어머니를 결정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언니의 손톱과 시어머니의 가방이 함께 담겨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로 전략회의라고 하트 모양으로 적혀 있는데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되었다.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놀고 지지를 받으며 그들을 만지작거립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모님과 누나도 장인어른 제사에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로 결정했는데 나는 돌아오자마자 다이스케에게 그 계획을 말했다. 나는 그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향수에 젖어 있었다. 이미 당신에게서 고립됐어요. 무슨 농담하는 거야? 나는 즉시 소셜미디어에 스크린샷, 괴롭힘 기록 및 녹취록 등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자에 포장된 치모지 카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어섭니다. 이것을 본 언니는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 여동생에게 속았습니다.
다들 언니를 따라잡지 못하고 울지도 못했는데 연락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여동생이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표정이다. 그것을 본 마마나미는 중얼거렸다. 할아버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선홍빛이다. 그리고 눈 밑에 흉터가 있는 남자도 있고 말 귀걸이를 한 금발의 남자도 있어요. 내 동생도 매우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부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착하지 않아. 정말 나쁘다. 라고 계속 반복해요. 이 가난한 두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W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 늙은 노파에 갇혔어요. 영성에 대한 거짓말로 나에게 접근한 건 너였어. 속는 것이 더 나쁘다. 나는 두 사람이 떠드는 것을 막기 위해 큰 목소리를 들었다. 큰 빨간색 지불을 하십시오. 두 사람은 갑자기 싸움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럼 그 편지는 누가 보냈나요? 나는 그렇게 역겨운 것을 모른다. 당신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 옆에서 침묵하던 타마미가 재빠르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 아빠였지. 그리고 저기 저 아줌마. 마나미. 요즘 아이들이 무서워요. 그들이 속임수를 쓰려고 할 때 나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이 폭력적으로 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믿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해해. 사실 미나의 남편이 그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어쩌면 내 아내와 당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조사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검정색이었습니다. 그 후 마나미에게도 상담을 받았다. 아빠는 밤에 물고기와 놀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웠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혈통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원래 마나미는 다이스케에게서 불안한 기운을 느낀 것 같았다. 엄마 아내 아이도 그걸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다이스케와 미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다. 다이스케, 왜 그랬어? 어머니나 료코 씨도 무례했어요. 너랑 마나미는 전혀 안 귀엽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모두를 청소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의사 비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놀라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이스케를 밀어냈다. 몇 년 후 유찬 씨,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마나미는 2살배기 아들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준다. 유타는 맛있게 먹었다. 특별한 건 없지만 행복한 장면이네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그 후 4명의 가해자들은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안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내 여동생은 지나가던 남자에게 밀쳐져 다리가 부러졌다. 분명히 말 귀걸이를 착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시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했다고 말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다이스케와 미나는 결국 헤어졌다. 이 미나는 다이스케에게 아이들을 전혀 볼 수 없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지금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이스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통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겼고 스스로 은퇴했다. 분명히 그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는 보응이다라는 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빗다. 마나미도 다이스케가 있을 때보다 여유로워 보인다. 갑자기 자신의 과거가 궁금해진 그녀는 마나미에게 전화를 건다. 그의 커다란 눈이 나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뭔가 보이나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나미는 귀엽게 고개를 기울이고 다시 유타를 돌본다. 이제 세상을 떠난 마나미